혼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가요? 그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76만 5,444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최대 금액을 다 받지는 못하시죠. 왜냐하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6만 5,444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좀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이고 이것의 32%가 바로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76만 5,444원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인 76만 5,444원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소담 씨의 소득 인정액이 1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76만 5,444원에서 15만 원을 빼서 61만 5,444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최대 금액인 76만 5,444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게 생계급여 계산의 핵심인데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일해서 버는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여기서 실제 소득이라는 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모든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지출이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공제를 해주죠. 특히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30%를 공제해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 중 30%인 9만 원을 공제해서 실제로는 21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을 해도 생계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또한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29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인 경우에는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해줘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주죠.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복잡한데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2025년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다른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이소담 씨가 세종시에 살고 있고 주택가치가 1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세종시 기본재산액이 7,700만 원이니까 1억 원에서 7,700만 원을 빼면 2,300만 원이 남죠. 이 2,3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을 적용하는 거예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환산율이 달라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해요.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게 봐주겠다는 의미예요. 실제 계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소담 씨가 서울에 살고 있고 월 2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살고 있는 집 가치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해보죠. 먼저 근로소득 20만 원에서 30%인 6만 원을 공제하면 14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돼요.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보면 집값 1억 2천만 원에서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빼면 2,100만 원이 남아요. 이것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1억 7,200만 원 안에 들어가니까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해요. 2,100만 원에 1.04%를 곱하면 월 21만 8,4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총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14만 원과 재산소득 환산액 21만 8,400원을 더한 35만 8,400원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에서 35만 8,400원을 빼서 40만 7,044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금융재산에 대한 것인데요. 현금이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은 6.26%라는 높은 환산율을 적용해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면 금융재산은 최대한 적게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해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데요.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용 자동차 등은 재산에서 제외해주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월 100%의 환산율을 적용해요. 이건 사실상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예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는데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받으실 수 있어요. 금액은 10원 단위로 지급되고 이런 단위에서는 올림 처리를 해줘요. 예를 들어 계산 결과가 40만 7,001원이 나오면 40만 7,010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있을 때는 꼭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 일자리를 구했거나 재산 상황이 변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서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계산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를 모르고 계시거나 기본재산액 공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가족 상황이 변하거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기본재산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계급여만 받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각각의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런 복지 제도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같은 소득이 있어도 나이나 장애 여부, 거주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분께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76만 5,444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가 중요하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정보들을 챙기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